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벡터의 덧셈 그리고 벡터의 스칼라배, 이런 것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문자, 소문자로 써놓은 A, B, C, 이것은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자로 쓴 알파와 베타, 이것은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칼라는 우리 수업 범위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룹니다.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면 어떤 실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먼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차원 벡터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A라는 벡터를 좌표가 A1, A2, A3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B라는 벡터의 좌표는 B1, B2, B3,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A 플러스 B는 순서대로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더해서 그 위치에 주면 되니까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면 A3 플러스 B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A1, A2, A3, 그리고 B1, B2, B3, 이 안에서 A의 좌표가 되는 각각의 성분과 B의 좌표가 되는 각각의 성분들은 그 성분 하나를 봤을 때는 스칼라죠.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덧셈은 순서를 바꿨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순서를 바꿔서 B1 플러스 A1, 두 번째 성분도 B2 플러스 A2, 세 번째 성분도 B3 플러스 A3, 이렇게 순서를 바꿔 놓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B의 좌표가 먼저 왔으니까 B 플러스, 그 다음에 A의 좌표를 더해줬으니까 B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는 같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질, 결합 법칙도 성립하겠죠. A라는 벡터에다가 B 플러스 C, B와 C를 먼저 더해서 그 결과를 A에 더해준 것하고 A 플러스 B, A와 B를 먼저 더하고 그 결과에 C를 더하는 것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이걸 다 확인할 필요 없이 이것을 I라고 두겠습니다. I를 1, 2, 3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I번째 좌표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I번째 좌표가 이 왼쪽은 AI에다가 BI 플러스 CI를 더한 거고, 오른쪽은 AI 플러스 BI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CI를 더한 거죠. AI, BI, CI가 전부 실수니까 실수의 덧셈에는 이렇게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A, B, C 이 세 개의 벡터의 덧셈에도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A라는 벡터에다가 0벡터를 더하면 A라는 벡터,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0벡터라는 것은 벡터의 덧셈에 있어서 항등원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0벡터의 좌표는 0, 0,0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A1, A2, A3에 각각 0이 더해지는 거니까 결과는 A1, A2, A3가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0벡터를 더하면 A라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0벡터는 벡터의 덧셈에서의 항등원 역할을 하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네 번째, A라는 벡터에 A의 마이너스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해서 만든 벡터 마이너스 A라는 벡터, 이걸 더해주면 0벡터가 된다. 바로 확인할 수 있죠. A라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좌표가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A1, A2, A3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를 더해주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벡터와 마이너스 A라는 벡터를 더해주면 0벡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성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마이너스 A라는 벡터는 벡터의 덧셈에 있어서 A라는 벡터의 덧셈의 역원 역할을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네 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 다음은 스칼라 배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나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벡터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B 두 벡터를 더한 것에 어떤 스칼라 알파를 곱하면, 자, 여기 역시 i번째 좌표를 한번 볼까요? 알파 곱하기 AI 플러스 BI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알파 AI 플러스 알파 BI가 되겠죠. 알파 AI는 알파 곱하기 A라는 벡터의 i번째 좌표가 되는 거고, 알파 BI는 알파 곱하기 B라는 벡터의 i번째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결국은 A 플러스 B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A의 알파를 곱한 것과 B의 알파를 곱한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하고 같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이 스칼라 배가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A라는 벡터에다가 두 개의 스칼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하면, 그러면 이렇게 분배가 돼요. 마찬가지로 해서 알파 A 플러스 베타 A.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i번째 좌표를 양쪽 비교해 보면 됩니다. 왼쪽의 i번째 좌표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AI가 되죠. 오른쪽의 i번째 좌표는 알파 A의 i번째 좌표 알파 AI 플러스 BA의 i번째 좌표, 베타 A의 i번째 좌표, 베타 AI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AI를 곱한 게 바로 알파 AI 플러스 베타 AI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양쪽이 같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의 합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벡터에 곱하면 그것도 분배가 된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어떤 벡터에다가 알파와 베타 두 개의 스칼라를 곱하면 먼저 베타를 곱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곱한 거나 먼저 알파를 곱하고 그 다음에 베타를 곱한 거나 같아요. 그래서 괄호 없이 그냥 A에다가 알파 베타 곱한 것하고 같아요. 그렇겠죠? 자, 바로 역시 i번째 좌표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알파 베타를 A에 곱한 이 벡터의 i번째 좌표는 알파 베타 곱하기 AI. 그렇죠? A에다가 베타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곱해서 얻은 이 벡터의 i번째 좌표는 베타 AI, 여기에 알파가 곱해진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A에다가 알파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에 베타를 곱한 이 벡터의 i번째 좌표는 알파 AI, 여기에 곱하기 베타. 그렇죠? 예, 알파도 베타도 AI도 전부 스칼라니까 사실은 이 세 개의 값이 다 같은 거죠. 그렇죠? 알파 베타 곱하기 AI나 베타 AI의 알파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 알파 AI의 베타를 곱한 거나 다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칼라를 곱하는 것은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두 개 스칼라를 한꺼번에 곱해도 되겠다. 그렇죠? 마지막 A에다가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A라는 벡터의 모든 좌표에 1을 곱해서 얻는 거니까 1은 곱하나 마나. 그렇죠? A가 바뀌지 않죠? 예, 해서 1A는 A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하는 그 스칼라배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아봤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표준 기저 벡터라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B라는 벡터의 좌표가 B1, B2, B3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R3에 있는 어떤 벡터를 임의로 끄집어낸 거죠.
이 벡터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B는 좌표가 B1, B2, B3니까 B1을 제일 앞에다가 쓰고 뒤에 0을 2개 더한 것하고 같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B2도 이번에는 B2는 두 번째에 쓰고 첫 번째, 세 번째에 0을 더한 것하고 같죠. 그렇죠? B3를 세 번째에 쓰고 첫 번째, 두 번째에 0을 더해준 것하고 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B라는 벡터는 좌표가 B1, B2, B3인데 B1은 B1 플러스 0 플러스 0, B2는 0 플러스 B2 플러스 0, B3는 0 플러스 0 플러스 B3 이렇게 놓으니까 이 두 개의 벡터가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벡터를 보니까 이제 세 개의 수의 합으로 표현된 거죠. 그렇죠? 좌표가. 그렇다면 세 벡터의 합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을 이렇게 합으로 표현했으니까 처음에 오는 수를 이렇게 좌표로 갖는 벡터. 첫 번째 성분은 B1, 두 번째 성분은 0, 세 번째 성분은 0 이렇게 되는 벡터 하고 첫 번째 성분을 0, 이제 두 번째 위치한 이 수만 봅니다. 두 번째 성분은 B2, 두 번째 것만 봤어요. 세 번째 성분은 0, 이렇게 두 번째 오는 이 수만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벡터 0, B2,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는 성분만 가지고 좌표를 만들어요. 세 번째 오는 이 수만 가지고 좌표를 만들어서 첫 번째가 0, 두 번째 좌표가 0, 세 번째 좌표가 B3 이렇게 되는 벡터. 이 세 개의 벡터를 더한 거죠. 그렇죠? 예, 같은 위치에 있는 좌표끼리 더해서 그 위치에 놓으면 B1, 0, 0이니까 필요 없고 첫 번째가 B1. 그 다음 B2는 0, 0 필요 없고 B2만 남고 그렇죠? B3도 앞에 두 개의 0은 필요 없고 B3만 남고 세 벡터를 더하면 B라는 벡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 세 개의 벡터가 좌표 한 개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는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0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니까 첫 번째 벡터는 첫 번째에도 B1, 두 번째에도 B1, 세 번째에도 B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0을 B1 곱하기 0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성분에 B1이 곱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B1을 끄집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B1을 끄집어내면 1,0,0이라는 벡터에 B1이라는 스칼라를 곱한 스칼라배 계산한 값이다. 그렇죠? 두 번째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0을 B2 곱하기 0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성분에 B2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B2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B2를 끄집어내면 0,1,0이라는 벡터에 B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세 번째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0을 B3 곱하기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렇다면 B3를 끄집어내서 0,0,1이라는 벡터에 B3를 곱한 거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벡터, R3에 있는 어떤 벡터도 첫 번째 성분 곱하기 1,0,0 플러스 그 벡터의 두 번째 성분 곱하기 0,1,0 플러스 그 벡터의 세 번째 성분 곱하기 0,0,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특별한 벡터들 좌표 세 개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이 세 개의 벡터 첫 번째가 1인 1,0,0이라는 이 벡터는 영문자 소문자 i라고 쓸 거예요. 0,1,0 두 번째 성분이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이 벡터는 영문자 소문자 j라고 쓸 거예요. 0,0,1 세 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 두 개가 다 0인 이 벡터는 영문자 소문자로 k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i라는 벡터는 약속입니다. 1,0,0이라는 벡터다. j는 0,1,0이라는 벡터고 k는 0,0,1이라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예, 이 세 개의 벡터 1,0,0 i와 0,1,0 j와 0,0,1 k 이 i, j, k 세 개의 벡터를 3차원 공간에서의 표준 기저 벡터다 이렇게 불러요. 예,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표준 기저 벡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어떤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좌표를 가지고 B1, B2, B3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표준 기저 벡터 I, J, K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I, J, K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 벡터의 첫 번째 좌표 곱하기 i라는 벡터 플러스 이 벡터의 두 번째 성분 곱하기 j라는 벡터 플러스 이 벡터의 세 번째 성분 곱하기 k라는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된 이 벡터를 보면 우리가 좌표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i 앞에 곱해지는 성분이 첫 번째 성분으로 j 앞에 곱해지는 이 값이 두 번째 성분으로 K 앞에 곱해지는 이 수가 세 번째 성분으로 오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볼까요? A라는 벡터가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I 플러스 2J-3K라는 벡터고 B라는 벡터는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면 4I 플러스 7K라는 벡터다. 그렇다면 2A 플러스 3B를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해봐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A라는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I 앞에 1이 곱해져 있죠. J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K 앞에는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벡터는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벡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B라는 벡터는 I 앞에는 4가 곱해져 있죠. J 성분은 없으니까 J 앞에 곱해진 수는 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0 벡터가 한 번 더해진 거죠. K 앞에 곱해진 건 7이죠. 그렇다면 B의 좌표는 4,0,7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성분끼리 더해서 그 위치에 갖다 주면 두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기저 벡터로 표현된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I 앞에 있는 수끼리 더해서 I하고 곱해주면 되고 J 앞에 있는 수끼리 더해서 J 앞에 곱해주면 되고 K 앞에 곱해진 수끼리 더해서 K 앞에다가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I에 있는 게 첫 번째 성분이니까 I 앞에 곱해진 수끼리 더해주면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J 앞에 곱해진 것은 두 번째 성분이니까 J 앞에 곱해진 수끼리 더하게 되면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K 앞에 곱해진 수가 그 벡터의 세 번째 성분이니까 K 앞에 곱해진 수끼리 더해주면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덧셈이 되는 거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A 플러스 3B를 계산해 볼까요? 2A, A라는 벡터는 표준 기저 벡터로 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 그럼 거기다 2를 곱하면 되고요. B라는 벡터는 4I 플러스 7K. 그럼 거기다가 3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해주면 됩니다. 먼저 2를 곱한 이 값을 먼저 계산한다면 2I 플러스 4J 마이너스 6K 이렇게 될 거고요. 3을 곱한 이 값도 계산을 해보면 12I 플러스 21K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해서 이것을 더해주면 돼요. I 앞에 2와 12를 더하면 14. 그러면 I에는 14를 곱하면 되고요. J 앞에는 4와 여기는 없죠? 0J가 되겠죠? 0을 더하면 4 해서 두 개 더하면 4J. 그렇죠? K 앞에는 마이너스 6과 21이 있죠. 두 개를 더하면 15가 되죠. 그렇다면 15K. 어렵지 않죠? 해서 2A 플러스 3B는 14I 플러스 4J 플러스 15K다. 좌표로 쓴다면 14, 4, 15 이렇게 좌표를 갖는 벡터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벡터의 크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벡터가 표현하는 그 화살표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당연히 루트 좌표를 제곱 더한 거니까 0 이상이죠. 그렇죠? B의 크기라는 것은 당연히 0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0 이상인 수 중에 1도 있어요. 그래서 B의 크기가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니까 1이라는 스칼라가 나왔다. 그러면 그 B라는 벡터는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유닛 벡터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단위 벡터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단위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인 벡터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라는 걸 알았으니까 벡터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 벡터하고 같은 방향을 갖는 벡터 중에 크기가 1인 벡터, 예, 이걸 찾는 그런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는 건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벡터 B가 주어져 있어요. B1, B2, B3 이런 좌표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B하고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평행이라는 걸 배웠죠? 예, 어떤 벡터의 스칼라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얻었다. 그렇다면 그 벡터의 스칼라를 곱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벡터는 그 벡터하고 평행이다. 그렇죠? 그 중에 그 곱해지는 스칼라가 0보다 크면 그러면 그 두 개의 벡터는 같은 방향. 그렇죠? 곱해지는 스칼라가 0보다 작으면 그 두 개의 벡터는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 두 가지가 평행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평행은 두 가지로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B라는 벡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B하고 같은 방향을 본다 그랬으니까 화살표가 같은 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화살표의 길이를 재면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벡터를 U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U라는 벡터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었어요. 예, 여기 U라는 벡터가 있다고 할까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겹쳐져 있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 길이가 1이었어요. 근데 이 길을 재보니까 이 길은 2였어요. 그렇다면 이 길이가 1인 벡터가 U였다면 길이가 2인 벡터는 우리 앞에서 연습을 했죠. 스칼라베. U에다가 2를 곱하면 되죠. 2U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만큼 여기 단위 벡터에다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하면 예, 이만큼 길이를 쟀더니 4였어요. 그렇다면 이 단위 벡터 예, U라는 벡터는 길이가 1인 거니까 U하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길이가 4인 벡터라는 것은 4U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한 건가요? 이 U라는 벡터가 길이가 1이라고 하면 예,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보는 어떤 벡터가 U를 가지고 표현될 수 있는데 U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냐? 바로 그 벡터의 크기를 곱한 거죠. 그렇죠. 예, 여기 4U로 표현되는 이 벡터를 B라고 했다면 4라는 것은 B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U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 B라는 벡터는 당연히 이 화살표의 길이를 재면 이 벡터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B라는 벡터는 당연히 U에다가 B의 크기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가 이제 0벡터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0벡터가 아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도 0은 아닌 어떤 수가 되겠죠. 그럼 2수분의 1 하는 역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이것의 역수를 곱하면 예, B의 크기분의 1 곱하기 B라는 벡터가 바로 U라는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해 두세요.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하고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 어떻게 구하냐? 그 벡터의 크기분의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 방향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 방향인데 단위 벡터다. 크기는 1이니까 이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 방향이면서 단위 벡터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b의 크기분의 1 곱하기 b다. 이렇게 예,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6번 볼까요? A라는 벡터가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됐네요. 2i-j-2k다. 그럴 때 A와 같은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A라는 벡터를 좌표로 연습해 볼까요? I 앞에 곱해진 수가 2. 그럼 2 콤마 첫 번째 성분이 2가 됩니다.
j 앞에 곱해진 수는 마이너스 1. 그럼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 2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그렇죠? k 앞에 곱해진 수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세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2가 되죠. a라는 벡터를 좌표로 표현하면 2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면 첫 번째 성분 곱하기 i 플러스 두 번째 성분 곱하기 j 플러스 세 번째 성분 곱하기 k. 그러니까 2i 마이너스 j 마이너스 2k.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는 조금 전에 공식을 얘기했습니다. a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는 a라는 벡터에 a의 크기분의 1을 곱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a라는 벡터는 2i-j-2k였으니까 크기분의 1을 여기 곱하면 돼요. 그렇다면 a의 크기가 필요하죠. a의 크기라는 것은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된다. 예, 앞에 시간에서 벡터의 크기를 정의했죠. 그렇다면 첫 번째 성분 2를 제곱하고 두 번째 성분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세 번째 성분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a라는 벡터의 크기다. 어렵지 않죠?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다 더하면 9가 되죠.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9, a의 크기는 3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의 크기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예, 해서 a라는 벡터에 a의 크기분의 1, 3분의 1을 곱하면 a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다. 어렵지 않죠? 예, 전개해 볼까요?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모든 성분의 3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렇죠? 2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3분의 2, 마이너스 1에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위 벡터의 성분은 첫 번째 성분이 3분의 2, 두 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표준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면 3분의 2i 마이너스 3분의 1j 마이너스 3분의 2k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장 4절을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업에는 이 뒷절, 9장 5절부터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